안녕하세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ETF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ETF를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ETF는 펀드와 같이 연금 저축,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형, 그 다음에 IRP 등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영상 참조하셔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ETF의 장점은 펀드에 비해서 좀 수수료가 낮고요. 타이밍을 우리가 이제 직접 잡아서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ETF 경우는 좀 아닌 케이스, 아닌 ETF도 있지만 보통 여러 주식들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작습니다. 수익률은 ETF 안에 담겨있는 여러 종목의 평균이니까요. 뭐 이거에 좀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괜찮은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빅테크, 뭐 AI, 4차 산업 등 이게 특정 분야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할지 모를 때 ETF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많이 엄청난 이제 신규 상장되는 ETF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나한테 맞는 좋은 대상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펀드나 ETF 주식 어떤 게 맞는지 모른다면 일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1대1 대1대 비율로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맞는 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년 넘게 투자자들한테 참 어려운 시기였죠. 올해부터 상승을 좀 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초에 또 미국 그다음에 미국 중소은행 신용 등급 강등 소식도 있었고,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했고요. 또 중국 리스크, 또 다른 뭐 기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좀 추락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인생이나 삶처럼 좀 증시도 순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세금이나 비용, 국내 ETF냐, 미국 ETF냐, 어느 게 좋냐, 이거는 이제 다음 추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먼저 제가 좋아하는 ETF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요 ETF들입니다. 다 미국이에요. 미국 테크,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또 나스닥 뭐 뒤에 좀 이상한 기호가 붙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S&P는 안 합니다. 요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요거는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나스닥 ETF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TR은 뭐냐면 이제 ETF도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금이 나오는데 그게 재투자되는 겁니다. 재투자되는 거고, 이 H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나스닥 ETF 같은 경우에 뭐냐면 나스닥 100 지수가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뭐 1% 올랐다. 그러면 이제 1% 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환율이 1%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좀 해치하는 용으로, 저는 요즘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높아서 최근에는 저는 좀 요걸로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것들 한번 판단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환해치가 낫냐 그냥 나스닥이 낫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는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환율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싫다 그러면은 예를 하면 되고, 뭐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예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환율이 제가 봐도 지금 좀 너무 높죠. 그래서 한 1100, 뭐 1200원 초반대 그러면 예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좀 잡고 있고, 최근에 지금 1320 뭐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요즘에는 저는 좀 예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나스닥 ETF가 성장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락할 때는 나스닥 ETF가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거 안 하고요. 채권 ETF 뭐 다른 나라 ETF 저거 안 합니다. 성과가 별로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ETF들이 좀 그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변동성도 너무 크고, 제가 어떤 보는 기준 이 범위 밖이라 저는 뭐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는 거는 연한 20-30% 이상, 그 이상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 미국 테크 탑10 시가총액, 테크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투자 수익률을 10개에 들어가는 거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엄밀히 말하면 2개죠. 2개인데 환율 해지가 되냐 안 되냐 그건데 저는 2개를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상 수익, 제가 말씀드린 연에 20-30% 이상 수익을 잘 내줘서 뭐 저는 뭐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그냥 50대 50의 비율 저도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뭐 해보시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나스닥 지수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9월 1일 종가, 국내는 이제 9월 1일 종가고,
미국 시장은 아마 0.1%인가 그렇게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요 흐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흐름 한번 보시고 ETF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갈량TV에서 코덱스 그 팡플러스 ETF라고 있어요. 그게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이제 미국 테크 나오기 전에 이제 그게 있어 저도 했고, 근데 여기 이제 바이두랑 알리바바 중국 기업이 포함돼서 아주 개판이 됐습니다. 성과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버렸고요. 성과를 어쨌든 저희가 보면서 투자 대상에 대한 판단, 뭐 자금을 더 투입할 건지 이거를 계속 나갈 건지 아닐 건지 이렇게 결정을 저는 하기 때문에 팡플러스는 예전에 지원돼 최근에 제가 이제 팡플러스 다시 보니까 바이두랑 알리바바는 상위 이제 탑에 없어진 것 같아요. 빠진 게 아닌가, 뭐 일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위 탑 10 종목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23년 올해 이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괜찮아졌죠. 23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나스닥은 현재 14,000포인트, 최고점이 16,000으로, 16,000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한 빠진, 마이너스 10% 조금 이상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아직 회복을 좀 못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ETF는 얘네들은 전에 최고점 다 넘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율 때문에 다 최고점을 넘었는데 달러 환율이 9월 1일 기준으로 한 1,320원 정도 되고요. 환율이 높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요거를 산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한 1,200원, 뭐 1,100원 요때 오면은 요거를 저는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ETF 이제 성과하고 또 이제 좀 비교해 볼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 ETF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뭐 타이거, 코덱스, KB스타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운용사 닉네임인데 뭐 예를 들어 미래에셋이다 그럼 타이거 ETF.com, 영어로 타이거 ETF.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죠. 코덱스 ETF.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미국 테크, 그 다음에 나스닥 ETF, 그 다음에 환율 해치가 되는 분배금도 재투자되고 환율 해칭이 되는 요걸 한번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미국 테크는 3개월, 뭐 1년 미만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3개월에 9%, 뭐 7%, 6% 이렇게 되고요. 6개월이 테크가 좀 높네요. 44%.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28%. 뭐 해칭이랑은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1년 수익률은 미국 테크가 29%, 나스닥 100은 24%. 아직 이 해칭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지가 아직 몇 개월 안 돼서 그렇게 있고요. 테크는 3년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상장 이후 수익률 보시면은, 자, 여러분 100%가 2배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9배, 9점 거의 4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스닥이 제가 알기로 10년 10월 그때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 이후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839점, 839%. 그다음에 순자산이 이런 거 되시고, 자, 비용도 나와 있어요. 비용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네이버 ETF, 네이버에서 이제 국내 증시 들어가서 ETF 보시면 아마 얘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감춰진 게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 테크는 조금 비용이 다른 것보다 높네요. 0.49 있는데 얘가 기타 비용까지 치면은 제가 상품 설명서에 그 내용 나와 있는데 한 0.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은 기타 비용 좀 포함해서 한 0.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칭은 얘가 조금 해칭이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0.35% 이렇게 비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과 좀 수익률, 그 다음에 좀 비용적인 부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6개월 정도만 테크가 좀 앞서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테크가 좀 앞서 있죠. 그리고 조금 나은 수준인데 제가 조금 아까 눈여겨보실 게 요거예요. 상장 이후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2010년 10월에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10배입니다. 10년 이후 성과가 10배. 자, 투자하실 때 저는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담아두고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은 이제 상품 설명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건 좀 참고죠. 기타적인 비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ETF는 추적 오차나 괴리율 같은 거 있는데 예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 정도가 성과가 여러분들 보셔서 좀 어떠실까요? 제가 아까 연애 한 20-30% 이상은 저는
그 정도 나면 괜찮다고 제가 괜찮은 ETF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 이상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ETF고요. 10년 이상 기간 동안 10배니까요. 예, 물론 뭐 나스닥 ET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용사 것도 여러분 있어요. 나스닥 100이 미래세 것도 있고 뭐 KB스타, 에이스, 다른 뭐 코덱스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의 뭐 비용이라든가 괴리율 추적 고차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뭐 미래에서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좀 오래됐고 괜찮아서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ETF는 이제 제가 아까 펀드랑 주식 장점을 묶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빼고 지금 이제 나스닥 100 미래세 거 빼고 지금 거의 다 10,000원대죠. 10,000원이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테크 기업 10개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약 3,000여 개 기업 중에 상위 100개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그런 건가요? 자,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도 토스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데서 1,000원 뭐 1,000원 이상도 살 수 있죠. 네, 그런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보고 ETF는 장점이 참 많은데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괜찮다는 건 뭐냐면 자동 정화 작용이에요. 즉 해당 지수 뭐 S&P다, 다우다, 나스닥에 이 지수에 편입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안 맞아버리면 지수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잘못 투자했다 상장 폐지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 종목에 대한 고민 없이 지수 자체적으로 이런 거 걸러주니까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미국 테크와 나스닥 ETF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에 뭐 성과나 비용 이런 것도 좀 봤죠. 미국 테크가 비용은 좀 있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국 테크 쪽으로 좀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는 그냥 반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들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게 이제 미국 테크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ETF의 상위 구성 종목입니다. 테크는 그냥 10개예요. 10개고 나스닥은 100개겠죠. 100개인데 이제 상위 10개의 종목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나요? 좀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다른 게 얘는 시스코가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도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중을 좀 보시면 미국 테크 탑 10은 상위 한 탑5 안에 것들이 거의 좀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ETF 같은 경우는 애플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뭐 좀 동률하게 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많고 나머지는 5, 3% 이렇게 좀 동일합니다. 뒤에 이제 100개 기업들도 있을 테니까요. 자, 나스닥 ETF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플 제외하고 좀 균등하게 배분이 돼 있는데 미국 테크는 상위 탑5 한 5, 6위까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탑5 기업들이 좀 예를 들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좀 더 오르겠죠. 성과는 제가 볼 때는 테크가 조금 난 것 같아요. 근데 환율적인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판단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올해만 지금 3배 넘게 오르고 뭐 실적 발표도 실적도 전년에 대비해서 2배, 그 다음에 주당 이익도 뭐 50% 이상 더 성장을 해서 요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테크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한 11% 정도 돼 있고 나스닥 ETF는 4% 이게 배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뭐 요즘에 뭐 증권 리포트에서도 뭐 가격이 뭐 1,000불 간다 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자, 그래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반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테크가 좀 낮다 그러면 뭐 60, 뭐 나스닥 40 아니면 70, 30 이렇게 비율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시다 보면은 약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ETF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